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캐나다는 엄청 땡기는 맛, 자극적인 맛,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음식은 아닙니다. 사실 간도 세지 않고 이게 대체 무슨 맛이지? 싶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먹고 난 뒤에 속이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혀에서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데 먹고 나서 속이 편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캐나다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제가 이민 7년 차인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정신적으로 또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요.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올려다봤던 캐나다의 하늘,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푸른 하늘에 너무너무 하얗고 예쁜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감성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아침 보는 하늘이지만 매일매일 봐도 여전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막힌 것 없이 탁 트인 그런 하늘과 구름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민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차가 없이 뚜벅이 생활할 때는 버스도 자주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살다 버스를 보면서 감동을 해보긴 또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계단을 오르고 내리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버스가 스스로 몸을 낮춰서 버스 정거장 높이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버스를 오르내리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캐나다는 버스 구조도 정말 사람을 우선시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버스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는 분들을 그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버스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버스에 앉아서 저 혼자 보며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캐나다에 사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딸을 낳고 나서 정말 크게 감동했을 때입니다. 제 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순구개를 가지고 태어나서 첫 딸이었고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또 제가 제 딸을 낳았을 때는 저희 신분이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 그 대접과 처우가 전혀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다를 게 전혀 없더라고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절대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저희들을 그리고 제 딸 아이를 케어해 주는지 정말 그때 정말 크게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5일째 되던 날 어린이 병원에서 저희를 호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구순구개 관련 소아과 의사, 치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청력 담당이, 그리고 영양사, 심지어 사회복지가와 심상담가까지 모두 와서 차례대로 저희를 면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딸아이가 앞으로 거치게 될 수술 과정과 시기, 그리고 부모로서 저희가 해야 될 점 등을 정말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구순구개는 정말 픽서블한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딸아이는 정말 예쁜 아이다 라고, 그리고 너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할 거다라고 몇 번이고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아이와 같이 구순구개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병원을 통해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20살 어여쁜 예쁜 아가씨가 된 여자아이의 책자를 또 건네주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의료진들 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더욱더 감동했던 것은 저희의 체류 신분이 또 외국인 노동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름없는 그러한 케어를 집중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감동했고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캐나다 의료진들을 경험하면서 대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거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늦은 나이지만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또 의료 쪽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딸 아이와 저희 부부가 경험한 그 캐나다의 뿌리 깊은 배려심, 이해심은 비단 병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수술 전이든 후이든 사람들이 왜 저 아이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 라고 느껴지는 시선을 솔직히 진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쁘다, 귀엽다 라고 어쩌면 격려에 가까운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사람인데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아이는 왜 교정기를 입에 끼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 왜 여기가 좀 다르게 생겼을까? 솔직히 많이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쉽게 말하거나 묻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심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뜻한 시선들 덕분에 저 아이가 수술 전에 교정기를 낀 채로 바깥에 쇼핑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바깥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더 당당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저희 딸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것도 엄청 정중하게 와서 내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아이 입에 낀 교정기는 왜 한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정중하게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상세하게 기분 좋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구순국에 가지고 태어났는데 수술 전에 교정하는 작업이야 라고 말씀드렸죠. 따뜻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질문이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물론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캐나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배려심이 넘치고 이해심이 넘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던 정말 여유가 넘치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도 있지만 조금 마음이 가난하고 약간 삐딱하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 있죠. 무엇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처했던 상황에서 정말 행운이게도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더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살면 제 딸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모된 마음이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 진짜 살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직장에서 경험했던 배려심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스나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권위적이거나 혹은 그들 앞에서 내가 왠지 의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행운이게도 제가 만났던 보스는 정말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 보스에게 제가 늘 감동했던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월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인데 보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부탁하고 이런 일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부탁인 이상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 보스는 뭔가를 부탁할 때 정말 정중하게 심지어 한쪽 무릎을 땅에 닿게 앉기까지 하면서 혹시 이거 해줄 수 있니? 플리즈! 라고 정말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더 황송할 지경이었는데요. 정말 이런 매너, 이런 겸손 정말 멋지다, 배우고 싶다 라고 저희 보스이긴 하지만 저의 인생의 멘토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건지 항상 이렇게 저에게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께 그런 표시를 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제 휴가를 빼거나 또 조퇴를 할 때도 제 사유를 잘 설명하면 다 빼줍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병원 진료가 있다거나 가족이 한국에서 여행을 와서 제가 좀 시간 함께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거나 등등. 직장에서도 저의 개인사 또는 가정사 등을 그거는 네 일이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라는 게 전혀 아니라 정말 그거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정말 너무 멋있고 감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회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캐나다라는 사회 속에서 보호받고 있고 또 대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라는 인격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고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대접받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사시든 그곳에 있는 좋은 점들을 많이 바라보고 좋은 분들,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곳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